예. 안녕하십니까. 자, 경공론이에요. 네, 또 오늘도 줄기차게 상관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상관격이라는 것은요, 치운론에서 심해천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관격에서 운을 취할 때는 어떻게 취하는가라고 하면, 일단 상관이 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분입해지. 나눠서 짝을 찾으려는 거예요. 알맞은 걸 찾아라. 상관용제. 이럴 때 만약 상관격에 재성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제왕하는데 신경해요. 일주가 약화되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관격이니까요. 예, 상관이니까 일주의 기운을 빼는 데다 또 제왕하니 일주의 기운이 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인비운으로 흘러내는 거예요. 인비운으로. 신강하면서 제천, 재성이 약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재운으로 가든지 상관으로 가면 좋다, 운으로 가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참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주가 사춘방이가 아주 좋은 사주고요. 그리고 이제 김희시로 바꾸니까 더 좋고요. 그리고 나장원의 명이고요. 그리고 진용도의 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관패인이에요. 자,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관격 하면 흉격이라 격용신을 어떻게 쓰는가 중요하죠. 일단 이제 격용신이라고 하면서도 그 용신, 격을 쓴다고 했을 때 흉격에서는 용신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상관격하고 하고서 흉격이니까 때려잡는 것부터 찾아라라고 하거든요. 흉격이니까. 그러니까 때려잡으려면 인성을 써서 상관을 눌러줘야 돼요. 이게 상관패인격인데요. 이런 사람들이요. 상관격에 인성을 쓰는 사람들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이 격에서 문인학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배열학자 약자로 쓸게요. 변술사자. 여기서 문인학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국회의원도 잘해요. 그리고 작가도 많고요. 그래서 운만 이렇게 인성운으로만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인성까지 쓰고서도 인성운으로 흘러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혈압행장사주인데요. 이거 인성운으로 흘러요. 더군다나 화체니까요. 식상이 강해서 상관이 강해서 관인상생을 하는 거예요. 금수운으로 흐르면 이 사주는 참 좋은 사주예요. 자, 천간으로 이 무토 들어왔을 때 임수를 건드리면 나쁜데요. 하나가 더 있어서 그렇게 썩 나쁘진 않죠. 지지로 다 금수운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술토운만 안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폐력분전이요. 참 좋은 사주예요. 상관격에 겸, 용, 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성과 인성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재성을 쓰겠다라고 하면 일주가 강했을 때 재성을 쓰는 거고요. 어떻게 해요? 또 둘 다 한꺼번에는 못 써요. 재성과 인성을 둘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성을 쓰는 경우엔 일주가 강해서 재성을 쓰는 거고요. 인성을 쓰는 건 일주가 약해서 인성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일주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상관격인데요. 오히려 상관격에서 재성이 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토가 하나 또 있고요. 해서 이 정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인수를. 그러니까 격은 상관격이지만 실제적으로 재성이 강해서 재다 신약사주니까 인성을 쓰라는 거예요. 비겁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재인을 쓰는 거잖아요. 두 개, 재성과 인성을 같이 떴어도 동시에 절대 쓸 수는 없다. 장애가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장애가 되지 말라. 자, 이 사주를 볼까요? 이 사주는 보세요. 자, 화체예요. 인성이 여기 딱 투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니까 뭘 쓰라? 재성만 쓰나요? 여기 상관도 쓰죠. 상관생제해서 순까지는 좋고요. 모군이 들어오면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일승상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흉격은요. 일반격으로 풀어도 다 풀리는 사주예요. 오늘 설하고가 자기가 내 사주도 칠살격에서 뭘 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칠살격인데 왜 넣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이따 봅시다. 상관격에서 살을 쓰는 경우를 얘기하네요. 그 다섯 번째, 네 번째까지는 살인상생한 건 그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기비도 별로 썩 배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더군다나 지난번 강의했듯이 남자로 다 풀어서 사주를 이렇게 이 대우를 풀어놨죠. 남자 대우를 다. 그렇죠. 병정, 무기, 경신, 이게 순행이잖아요. 근데 김이 하면은 뭐예요? 이게죠. 여자니까 이렇게 풀어야죠. 그런데 남자인 줄 알고 역대운을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명으로 착각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오늘 5번째 사주일 거예요. 하강로 사주 참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5번째예요. 자, 상관대사래요. 상관격에 살을 띄고 있어요. 야, 이러면 위태위태할 텐데 그래도 뭐를 쓰느냐? 인성을 반기고 재성은 꺼린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재성은 상관생재 재생사를 하는데 썩다. 일주가 좀 약하든지 하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상관이 중하고, 이거 보세요. 상관이 중하고 살이 가벼울 때는 운이 인성으로 흘러야 되고요. 재성 역시 길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칠살은 뿌리가, 칠살이 오히려 뿌리가 깊으면요. 즉 운은 상식으로 흘러라. 왜? 저 칠살을 꿰야 되니까요. 예수신앙도 역시 길하다 해서 봉제는 흉을 만난다. 이 흉이 된다 그랬어요. 자, 평주자죠. 평주자가 살아보는 생관대설은 원국에서 인성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생관대설은. 생관대설하면서 원국에 인성이 없다. 그럼 보통 대체로 인수운을 기다려서 화살을 하면서 재상, 부신까지예요. 3가지예요. 인수가 딱 들어왔을 때, 인수운이 들어왔을 때 살을 화하고요. 상관을 눌러주고요. 일주를 도와주는 일타삼피를 해요. 그래서 최가 위지운, 가장 좋은 운이 된다. 마치 라거지조가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 사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주는 어디냐? 7살, 잡기 7살절에 있어요. 7살 편에서 이미 강의를 했거든요. 그렇다. 만약 상관이 왕하고 살이 경할 경우, 즉 제살하면서 태가가 되니, 그렇죠. 제살 태가가 되니까 인성을 써서 위살, 살을 보호해야 돼요. 인운이 진실로 좋죠. 재운 역시 길하다 해서 이 밑에 무명시 명조를 먼저 댔는데요. 참고적으로 그럼 살하고 사주는 어떨까 하고 한번 배드릴게요. 자, 살하고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7설편에 나왔었어요. 좀 내리고요. 첫자만 치고 나올 겁니다. 서상서네요. 락자를 쳐볼까요? 안 나오네요. 설하고 까지 쳐야 되네요. 오호, 이 약인가 보네요. 여기 있네요. 설하고. 왜 안 나올까요? 이게 내가 뭘 좀 컴퓨터에서 껌껌해서 잘 안 보여서 그러나요? 이 설하고네요.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이 천년대운이 좋아요. 이 사주는 금체예요. 화목용조죠. 지지의 운이 뭐죠? 깔려있질 않아요. 전부 신신술토의 임진월이거든요. 그러면 이 병화, 비견을 쓰는 거예요. 화를 쓰는데 뿌리가 용신이 없어요. 그러면 참가로로 지금 이렇게 갑오대운이 가장 좋았을 거고요. 사오는 거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갑오대운이 가장 좋았어요. 이 집안이 좋은 사람인데 아마 공무원인지 군인인지 관직에 있던 사람이죠. 을미대운도 좋고요. 병정,
무토대운까지 좋아요. 그러나 기해대운엔 이 사람도 종명이 됐죠. 아마 그래서 60을 조금 넘겨서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17살 사운이니까 갑오대운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7살격이 되는 건 왜 7살격일까요? 진토 속에 계수가 있어갖고 임수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7살격은 7살격인데요. 뭐냐면 재성이 엄청 강해요. 제다 신약 사주나 마찬가지예요. 제다 신약 사주는 비겁이 우선이죠. 그리고 인성도 좋죠. 그래서 갑오 대운이 좋고요. 이 대운이 아주 가장 좋은 대운이었을 거예요. 을미도 괜찮아요. 병정 대운 되고요. 무술 대운이 괜찮아요. 네, 무술도 괜찮은데 일단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시라도 태어난 월이 흉으로 잡혀 있으니까 제거하면 무술 대운은 넘어갈 거고요. 아마 기해 대운에 이 사람은 종명이 됐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임철조 선생은 80을 넘겼는데 이 양반은 오래 살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자기가. 예, 무명시 8번이에요. 이걸 끌어왔어요. 무명시가 설화가 추천함. 예, 설화고가 추천했어요. 예, 신묘, 무술, 병진, 기해해서 이거 토체입니다. 그러니 이건 뭐죠? 예를 들어서 술토 속에 무토가 있어서 식신격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상관격으로 다 여기를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술토 속에 사실은 잡기로 해서 뭘로 잡아야 되냐면 신금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거 뭐가 될까요? 정제격이에요. 잡기 정제격이에요. 이 사주는요. 예, 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주는 토체 목수용조입니다. 톡이 목수용조니까 이 금도 좋겠죠. 그래서 이 금은 괜찮습니다. 토가 치니까요. 설계하는 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 4, 5운은 썩 좋지 않죠. 예, 목수용조니까요. 자, 봅시다. 여기다 쓰고 제가 일단 볼게요. 자, 신묘. 무술. 병진. 이거 토체죠. 완전 토가 엄청나죠. 기해. 이렇습니다. 무술, 기진, 사토예요. 토체예요. 상관이 중하다라는 거죠. 예, 물론 식신에서 중하니까 상관으로 치겠죠. 상관격으로. 시봉, 해수, 독살. 이게 살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이 살 위용, 용신으로 또 저 살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 토체 목수용조니까요. 이 묘목도 써요. 신운에는 괜찮아요. 설토생수해서 아름답다. 예, 좋습니다. 왜냐면 토체니까 그래요. 지을미운, 해묘미 목국을 이루면 암한 목국을 이뤄서 또 좋아요. 왜? 토체 목수, 제토하죠? 그러면서 살을 보호하니까요. 과가 변동했어요. 갑오운에요. 갑기 합화토 상관으로 변해서 유년, 기사년에 충고해수에서 불록됐다라고 해서 이 사주도 역시 어디서 갖고 왔냐? 라고 하면요. 적천수에서 갖고 왔을 겁니다. 어투가 영락없이 적천수에 누구의 설명 방법과 똑같죠? 임철조 선생 설명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아마도 서로가 적천수에 있는 명절을 가져온 듯한 냄새가 난다. 설명하는 스타일이 임철조님의 방법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상관이 중하여 시제. 사실은 상관이 아니죠. 식신이 중하여 상관격이 됐죠. 해수의 독살이다. 살을 용신을 하고 신운에 설토생수에 아름답다가 했다. 을미운에 이르러 해묘미. 맞아요. 암한목구로 제살위터하고요. 제토위살하고요. 아까 명령한다고 해서 갑오대운 이르러 갑기합화 화상하였고 유년 기사년인데 5대운도 안 좋죠. 그래서 충고 해수에서 불록이 되었다. 이 명절 프로그램으로 넣어보면요. 토가 6점이래요. 그래서 금 2.3이 금 쓰는 거 사주예요. 그러니까는 목수 금을 쓰는 사주예요. 토가 강하니까요. 토체 목수용조에서 목용신의 수희식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무명시 8번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네. 보세요. 썩 좋은 사주는 아니죠. 이렇게 이 화운이 들어오면요. 토가 강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겨우 신유 이렇게 되고 을미 해명이 목분이 괜찮다라고 했지만 이 갑오대오는 넘기기가 힘들죠. 옷을 확 올리는 바람에 그냥 일반적인 사주입니다. 또 설하고는요, 칠살이 뿌리가 깊은 자, 마치 근데 이 절강성입니다. 절강성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이 설하고도 아마 절강인이 아닐까. 그러면 임철조 선생도 절강인이고요, 유백원이라는 양반도 절강인이고요, 또 진수함 선생도 절강인이에요. 절강성장 누구시냐 하면 장재양의 명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아주 상관격이 아주 맞습니다. 축토에 잡기 개수가 튀어올라서요 잡기 상관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요 그러나 특수격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특수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조 비록 비원령이 상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12월에 여기가 시, 자, 개년 자수가 있고 연의 개수가 있어서 역작, 잡기, 상관론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화는 7살인데요. 통근호 인 해서 뿌리가 아주 튼튼하다라는 것이죠. 개해, 그러니까 살이 뿌리가 튼튼하다. 개해지, 기미, 개해서부터 기미까지 상관에서 인비겁, 상관격에서 인성과 비겁을 쓰여서 뭐죠?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제 식상 용비격이에요. 비겁을 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개해 못 써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해는 그래도 인해 한몫을 해서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주가 약하니까 이건 비겁을 쓰는 사주예요. 특수격이죠. 식상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경금일주 이 병화를 써야 되는데 금수상관 희경관이 되면 일주가 약하니까 이 관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유 경신 신앙지지로 해서 아름답고요 좋습니다. 특별히 불가 재행 재성으로 가든지 사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운을 보고서 이 사람은 설하고는 은근히 뭐라고 그럴까요? 운 보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운 보고서요. 본래는 금수상관 희경관을 해서 저 관성을 쓰라라고 했었을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금은요 우선 금을 이 축월은 제일 춥거든요. 해자 축월은요. 자월보다 축월이 제일 춥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 이유는 이때가 잘 되니까 뜨거니 재성은 볼 필요는 없죠. 그러나 목화운으로 흐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수운이 좋았으니까요. 수운은 좋지 않습니다. 금운만 좋아요. 왜? 식상용비격이니까요. 제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 명주는 원령이 상관이 아니다. 12월에 여기 시지의 자수와 연간의 개수가 있어 역시 잡기 상관격이 된다. 설하고는 병화는 7살이고 통구는 인명하고 뿌리가 중하여 아름답다고 하면서도 줏대 없이 개에서부터 기미운까지 상관격의 인비, 겁이 있어서 아름답다. 신유, 경신, 신앙지지로 더욱 아름답고 특별히 불가하다. 재행, 재성이나 살로 가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일반론에선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줏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식상이 너무 강해서 뭐를 쓰라? 비겁을 쓰라라는 거예요. 특수격이라는 거죠. 그럼 무게지수요 채널 검증은 수는 7.0이에요. 목이 2점이고요. 금은 2.3이에요. 2.3이라는 건 축토 속에 신금도 들어있고요. 일간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유금이 여기 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어서 금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게 신약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때는 병화를 써도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일반격으로 잡은 수체 토화영조예요. 그러나 토를 불용하고요. 화목오행으로 용의신을 해야만 할 것인데 그렇잖아요. 왜? 축유 금극도 이렇으니까. 그러나
프로그램에선 특수격으로 나와서 식상 용비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따 프로그램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수호행이 너무 강해서 인성이 토행을 전무하여 극설교각격이 되어 일간오행, 금오행을 용신을 했다. 권명사주에 대운이 역대운 금운을 흐르게 성장의 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직접 해드릴게요. 왜 특수격이 됐는지요. 프로그램에서 특수격으로 잡으라고 했어요. 목화, 그러니까 재성과 관성을 반대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겨울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대개 보면 왜 저렇게 유년에 태어났어요. 계유거든요. 그럼 충분히 금도 화목을 감당할 수 있는데 특수격으로 해서 뭐를 쓰라? 비겁을 쓰라고 식상 용비격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봅시다. 장, 제약 여기 있네요. 장씨가 많네요. 예, 보십시오. 예, 사주. 지금 수run에 들어와서 지금 안 좋겠네요. 그러나 여기까지 좋습니다. 기토까지 좋고요. 미운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뭐 인성운은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예, 인성은 안 나빠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식상용비격이에요. 수체 금토용전하고 금용신으로 딱 잡아놨거든요. 이런 걸 화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재성과 간성을 보질 않아요. 금수상관 희경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축 근국을 이뤄서 충분히 경금이 뿌리가 있어서 이 목화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운이 딱 거의 금수로 흘러도, 금으로 흘러야 돼요. 이 수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이 오시니까 수가 파란 건데요. 오히려 이 운이 좋아요. 여기 운이요. 그렇죠. 이 운이 좋죠.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 금을 용신이 되니까 이 수까지 좀 파랗게 해놨는데, 수는 썩 안 좋습니다. 수가 채니까요.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0.2%가 모자란다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2%라고 그래야죠. 0.2가 아니라 89%는 되는데 요거를 못 잡아놨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토용신을 바꿔놔도요, 그렇게 썩 저 금이 파랗게 되질 않더라고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실 게 수가 채니까 이 어렸을 때 운은 안 좋고요. 이게 빨간데요. 이건 안 빨개요. 이거는 괜찮은 사주예요. 임대운까지는 안 좋고요. 순서부터 신유 경신, 김이 무호도 괜찮아요. 정사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김이 무호까지는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상관격에 무엇을 쓴다? 관인을 쓰는 사주죠. 그리고 비겁도 쓰는 사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을 쓰죠. 살을 쓰기도 하고요. 상관격에 살도 써요. 충분히 쓰고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살을 쓰는 사주죠. 살인상생해야 돼요. 이 사주는 토가 채니까 식상이 너무 강해서 일주가 약하니까 살인상생해라. 그런 사주예요. 일반격으로 푸는 사주입니다. 분명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신격에서는 보통 일반격으로 풀어도 된다. 이 다음 사주가 아마 양인격이거든요. 양인격도 일반격으로 풀면 돼요. 양인격도 일반격으로 풀면 돼요. 신격이라고 해서 그걸 눌러주라. 물론 눌러줘야죠. 그러니까 양인격은 제일 먼저 찾는 게요. 편관을 찾는 거예요. 눌러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애매한 건 신격보다는 길격이 애매하더라. 과연 이 용신을 보호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근데 심해청 선생은 길격이면 무조건 그 격을 보호하라 해서 상신과 구신을 먼저 찾으라고 애를 쓰셔요. 상신과 구신을 찾으라고요. 근데 여기서 상신 구신 소리가 없잖아요. 신격에서는요. 삼각격에 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인으로 흘러야 되겠죠. 분리식상, 맞습니다. 이게 이제 6번째로서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살의 명조가 2개니까요. 다음번에 이걸로 마지막 결말을 삼각격을 내고요. 그 다음에 양인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